저희가 순서 번호를 기억하거나 제일 큰 거를 얻어내자 이런 처리를 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희가 시퀀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서를 지우자, 드랍, 시퀀서는 한 개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드랍, 시퀀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시퀀스인데 시퀀스 이름을 게시판이랑 연결된 시퀀스다, SEQ 이렇게 해서 처리하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시퀀스를 만들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세요. 누르면 이쪽에 왼쪽에 이제 지금 드랍을 시켜서 했는데 왼쪽에 지금 시퀀서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 여기 있죠? 시퀀스 유형 밑에 시퀀스 지금 현재 없습니다. 드랍을 시켰더니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오류가 난다. 제거가 하는데 이름이 없죠.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할 때는 오류가 납니다. 드랍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제거를 하려는데 맨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 제거하게 되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라고 시키는 거죠. 제거하게 돼요. 예외가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 시퀀스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 이제 sequence does not exist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여기서 여기 왼쪽에 시퀀스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로 고침하면 진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를 지우지 못하는 거죠. 보드 언더바 시퀀스라는 걸 지워라. 근데 사용도 못하고 지우지도 못하고 그럼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쓰자. 보드 테이블과 보드 시퀀스 테이블은 서로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데 단지 이제 쓸 때 데이터 좀 달라고 보드 시퀀스한테 그 숫자 좀 달라고 요청을 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예? 얘는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먼저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 만들어도 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순서를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create 만드시고 sequence SEQ에서 sequence를 만들자. 이게 쓰시고 시퀀스 이름을 똑같이 보드 언더바 SEQ 이렇게 만들어서 쓰자. 기본값 나머지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들은 다 기본값으로 만든다. 나중에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제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생성되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없어요. 없는 이유는 새로 고침해야 된다.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나온다. 되시겠죠? 새로 고침이 실시간으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시간으로 하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느려지니까 얘는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껐다 키면은 새로 불러오니까 되기는 하겠죠. 접속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도 되고, 얘를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 여기 보시면 시퀀스를 클릭해 보시면 옵션 설정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created 만들어진 날짜, 그 다음에 마지막 DDL에서 수정된 날짜,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다, 스콧이 만들었고, 보드 언더바 이름이 보드 언더바 SQ이고, 미니멈 최소로 시작하는 게 1입니다. 얘가 스타트 넘버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스타트 넘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돼 있으시고, 맥스 램버가 999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플러그가 노예요. N으로 돼 있으면 얘가 1, 2, 3, 4, 9까지 쓰면 멈춰요.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Y로 돼 있으면 1부터 9까지 가면 다시 1로 가요. 이게 이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플러그. 됐죠? 그 다음에 순서번호는 아니고 캐시 사이즈가 20입니다. 20개를 처음부터 만들어요. 20개를 한 번에 만들어요.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 넘버, 마지막 쓴 번호는 1번입니다. 현재 1번을 대기하고 있어요. 주세요 그러면 1번이 나올 거예요. 되시겠죠? 이런 게 이제 정보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옵션들이 쫙 있습니다. 이걸 다 설정해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만들면 기본값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시퀀서를 만드는데 기본값으로 만든다. 보드 시퀀스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몇씩 증가하자, 몇씩 증가합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증가합시다. 없네요. 몇씩 증가합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SQL이 있습니다. SQL 만들 때 크리에이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옵션들이 이렇게 쭉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노시클. 여기 인크리먼스 바이 일식 증가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식 증가합시다. 그럼 요 옵션을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여기 집어넣어서 하시면 일식 증가하는데 얘를 10으로 쓰시면 10씩 증가하자. 100으로 쓰시면 100씩 증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0으로 쓰면 100, 200, 300, 400 하면은 스타트 번호가 1번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번, 그 스타트 비드 1번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거를 100으로 쓰는 거죠. 100. 그래서 쓰면 100, 요거 다음에 인크리즈 100. 여기를 이제 10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인크리즈 바이도 100으로 만들고 하시면은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제 100, 200, 300, 400은 보통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퀀서를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100, 200, 300, 400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데이터들이.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굳이 시퀀스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들을 웬만큼 이제 그 안 붙이고 그냥 만들어서 씁니다. 지금처럼 지금 이제 그냥 시퀀스 만들어라 하시면 1부터 1씩 증가하는 시퀀스가 됩니다. 되셨나요? 요걸 쓰시고요. 시퀀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퀀스 생성, 시퀀스 생성을 했는데, 1부터 시작입니다. 1부터 1씩 증가. 1씩 증가되는, 기본이 1씩 증가되는 이제 시퀀스에 해당이 되고요. 게시판에서 쓸 거야. 그렇게 되고, 한꺼번에 20개씩 증가되고, 한꺼번에 20개의 숫자를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습니다.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1씩 증가하는 계산을 하겠죠. 계산은 다 해놓고 숫자를 20개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고 달라 그러면 전달해 줍니다. 달라고 하면 전달해 준다. 전달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서 쓸 때는 저희가 시퀀스 보드 언더바 seq next 다음 숫자 next val next value라는 키워드로 얘를 이제 가져가게 돼요. 아시겠죠? 다음 숫자, 다음 값 하시면 지금 현재 전달해 준 숫자의 그 다음 숫자를 주게 되는 거죠. next value 이렇게 해서 이해되시죠? 예, 그냥 이해가 팍 되시죠? 그냥 글자만 해석하니까. 글자를 잘 해석하면 이해가 되고요. 글자를 잘 해석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샘플 데이터 집어넣을 때 뭐에 대해서? 넘버에 대해서. 지금 넘버를 썼는데 얘는 뭘 쓰라고요? 시퀀스를 쓰라고요. 되시겠죠? 네, 써서 사용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샘플 데이터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F4키 누르면 오류가 없어야 돼요. F4키 누르면 삭제, 생성 이러면서 오류가 없이 그냥 4개의 데이터들이 쭉 나와야 합니다. 그 원래 있던 거 지우고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스키마 만들 때는 요거 좀 고치고 F 눌러서 삭제하고 생성한다.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인서트를 하고요. 이거는 DDL이 아니에요. 요 위에 끝까지 크레이트를 사용하실 때 이제 요거는 스키마를 쓸 때 여기까지가 여기 크레이트 드랍 이렇게 쓰는 게 이제 DDL입니다. DDL 처리문 해서 크레이트 드랍 알터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는 게 DDL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샘플 데이터 만드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처리, 그냥 쿼리 운영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운영 데이터 꼭 암기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 꼭 암기해야 돼요. 여기 꼭 암기해야 할 일반 게시판 데이터 운영 쿼리 해서 나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라이트 인설트입니다. 이거 됐죠? 인설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뭘 입력해야 되지? 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인서트를 하는데, 요거는 사용자한테 뭘 받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할 데이터로 이제 인서트를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뭐냐면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내용을 입력하게 되고, 작성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 내 거인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사용하게 된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게 되세요. 나머지는 자동인데 이제 거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중에서 1.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안 뺍니다.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면 빼시고요. 값이 자동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호 디폴트 값이 없다 이거죠. 번호는 이제 이 시퀀스에서부터 seq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입력을 하는데 가져와서 입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시스테이트는 자동으로 오늘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이 되니까 이렇게 저희가 제가 널을 쓰면 디폴트로 이렇게 시스테이트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되시겠죠? 만들어 놨고 그 히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얘는 널인 경우에 값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이제 값이 널이면 널 입력을 안 했어요. 널이면 이 기본값 적용이 되는 기본값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얘 값이 널이라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시스테이트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값이 들어오면 들어온 값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 히트가 들어오면 들어온 값으로 세팅을 하고 안 들어오면 0으로 세팅해라. 되시겠죠?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번호 시경서로 가져와서 한다. 그랬으니까 인설트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인설트 인투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보드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항목은 셀렉트 했다 때 항목은 저희가 순서면 넘버 갖다 하셔야 되고요. 제목은 타이틀이고요. 내용은 컨텐트, 작성자는 라이터,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여러분들 다 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실습시켰으니까 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줍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values 값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s입니다. 여러 개. 그 넘버는 시퀀스에서부터 가져온다. 보드 언더바 seq 점 next value라고 쓰면 다음 next val 이라고 쓰면 된다. 여기 위에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값을 가져와서 이제 세팅해 준다. 콤마 지시고 이제 제목은 문자열이니까 인용부호하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란 이렇게 써버리시고 인용부호하게 찍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그 프로그래머너 자바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쓰시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작성해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랭귀지 언어 사용이 되고 콤마 지시고 누가 작성했냐 썼는데 라이터는 뭐 LE 문자열이니까 인용부 한 개 찍으셔야 되고요. 한 개 찍고 LE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그냥 1111 4개 무조건 14개 쓰세요. 비밀번호 그 회원 관리할 때 회원 비밀번호도 1111 그 관리자도 1111 아시겠죠? 네. 이유는 나중에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데이터베이스 뒤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비밀번호는 무조건 111로 실습하세요. 그래서 봐주기 편하게 제가 봐주기 편하게 111 잊어버릴 일이 없죠. 그래서 랭귀지에서 쓸 때 이렇게 쓴다.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서트를 하면 반드시 커밋을 하셔야 돼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인서트가 되고요. 하나님이 삽입되었습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적용시켜야 됩니다. 완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 사용하는데 그게 커밋입니다. 커밋 세미콜론 이 완전 적용을 시키지 않고 이제 실행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실행한 것을 취소시킵시다. 데이터 수정한 거 취소시킵시다가 롤백입니다. 롤백 BK 롤백 그 완전 적용 롤백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이제 트랜잭션 쿼리 랭귀지 TCL 컨트롤 랭귀지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TCL 뭐 이 정도 랭귀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예, TCL이 맞나? 그 용어가 이게 좀 있어가지고 되시겠죠? 예. 네. TCL이 맞는 것 같아요. 쿼리 랭귀지. TCL. 제가 체포탄 때 물어봤더니 바로 얘기해 주네요. 제 트랜잭션 제어 컨트롤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 질문은 이제 오라클에서 이렇게 커밋과 롤백은 어떤 범죄에 속하는 처리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질문해 줍니다. 그러니까 챗봇 뭐 인터넷 구글링 이런 걸 써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거 되게 해야 되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해결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서트를 썼는데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인서트는 어디에 속하는지 여기서 쓰겠어요. 그러면 인설트는 어떤 범주 여기 있네요. 여기 DML이라고 DML 자동 커밋 했는데 DML이라고 알려줬어요. 제가 찾으려고 했더니 여기다 다 선언해놨네요. DDL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이게 create alter drop 할 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유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유저 말고 다른 거에 대한 alter create alter drop 유저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유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사용되는 객체를 만들고 수정하고 드랍 시키는 거를 DDL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롤백과 커밋은 TCL 트랜잭션 컨트롤러 랭귀지.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는 데이터 변경이 돼서 그 DML이 뭔지 이제 알려달라고 하면 DML로 되어 있는데 DML이 뭐야 이렇게 DML 물어보면 다 알려주죠. DML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 써 있는데 DML은 그 데이터 매니퓨레이션 랭귀지다. 조작어라고 되어 있죠. 조작어.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DML 중에서 조회도 있어요. 조회. 셀렉트도 여기에 속하네요.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게 이제 DM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제까지 전부 다 알려줘요. 예. 챗봇 좋네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요거는 TCL, 트랜잭션.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 세션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데이터로 전달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그 TCL이라고 이해하고요. 커밋과 롤백이 있습니다. 두 개. 되시겠죠? 롤백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설트에 해당되는 건 TML 있습니다. 합입이 삽입이 됐으면 세션이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처리하실 때에 사용자가 있고요. 오라클이 있고 요 사이에 얘를 접속해서 사용되는 처리되는 세션이라는 게 있다. 저희가 랭귀지 셀렉트를 해오거나 이럴 때 이 세션을 통과해서 이 사용자는 세션을 통과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DB에 있는 거로 그대로 주고받고 합니다. 세션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한 거는 이 사람은 보지만 이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못 보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도 전부 다 커밋해라. 완전 적용시켜라. 커밋. 여기 있는 거를 취소시켜라. 롤백.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션이라는 걸 중간에 쓰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 적용하는 거 끊었어요. 접속을 끊어버리면 얘가 문제가 생겼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세션도 안 하고, 이제 얘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때 수정을 하면서 뭘 걸어놔요? 락을 걸어놓는다. 락. 아시겠죠? 딴 사람이 못 건드리게 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부 다 썼으니까 이제부터 딴 사람이 써도 돼가 커밋입니다. 완전 적용. 네, 다 했으니까 커밋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했던 거를 이제부터 취소해가지고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제 롤백입니다. 롤백. 그럼 세션에 있는 걸 지우고 락을 풀어줘요. 되시겠죠? 그래서 락이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 그러니까 락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갔다 오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프로젝트 하다가 이제 이런 작업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막 해놓고 업데이트 델리트를 막 해놓고 밥을 먹으러 갔다 와요. 그러면 세션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를 하면 바로 커밋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저희가 샘플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인플로이 얘는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커밋이 있는 거예요. 적용하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커밋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간중간에 삭제하면 커밋. 그래서 중간중간에 커밋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 커밋이나 롤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밋해서 이제 커밋 완료.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 데이터까지 잘 집어넣으면 저희가 실습하는 거는 됐고 설명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에 insert into board 쓰셨고 이제 컬럼 이름 여기다 막 써요. 근데 이 컬럼 이름을 뒤에다가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테이블에 만들어진 순서대로 그죠? 테이블의 속성 순서대로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제 속성 이름, 그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가로括 사이에 속성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쓰는 거를 생략 가능하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때는 다 조건이 있어서 생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 크리에이트 할 때 만들었던 순서 여기 있죠. 순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히트, 패스워드까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넘버, 타이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데이터를 순서대로입니다. 속성에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을 하려고 해요. 가로括 사이에다가 데이터가 전부 다 7개가 나와야 돼요. 순서대로. 아시겠죠? 이러면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다 생략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시했죠?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그래야 이제, 첫 번째 게 넘버고, 두 번째 게 타이틀이고, 세 번째 게 컨텐트고, 이게 그냥 문자열만 들으면, 어떤 데이터 속성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써요. 컨텐트고, 라이터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구나. 되셨나요? 지금 이게 없으면, 얘가 지금 문자열 들어오는데, 어느 속성에 집어넣으라는 건지 확인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테이블을 보여야 되고 이러니까 또 오류가 나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코딩할 때. 자, 됐고요. 이제 지우시고 마지막에 F4키 눌러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거 삭제. 여기에 있는 거 지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삭제, 시계는 삭제. 그 다음에 생성. 그 다음에 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커밋 완료. 내가 데이터를 두 개를 쓰면 두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커밋 완료. 이렇게 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인서트는 한 개만 했네요. 인서트 샘플 데이터 인서트 하는 거. 비밀번호까지 집어넣은 걸로 이제 샘플 데이터 커밋까지 써서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서 할 수 있으시고요.